올해 3억 8,500만 달러 자산을 보유한 AI 기반 상장지수 펀드 AIBL은 2.2%의 수익률로 대표적 가치성장 지수를 따르는 ETF보다 성과가 낮았다. AI ETF들은 기술 주도의 시장 상승에 따라 S&P 500과 비교해 성과가 부진한 추세이며 투자자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자금 유출이 발생했다. AI 펀드의 성능 한계도 드러났으며 메타 플랫폼스, 주식 거부 등으로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AI 테마에도 불구하고 AI ETF들은 전문가의 신속한 판단을 따라하지 못하며 지속적인 성능 향상에 대한 증거 부족한 상황이다. 아시아에서 쌀, 양파 등의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현지 경제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 인도의 쌀 수출 중단, 태풍과 홍수로 인한 쌀 공급 부족, 가뭄 등으로 인한 농작물 생산 감소로 인해 식품 가격 상승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이로 인해 아시아 개도국의 민생과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이전에도 식량 위기로 아시아 식품 수입 개도국의 GDP 감소가 나타났던 바 있음. 특히 필리핀과 같은 나라의 경우 식품 가격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임. 양파 가격 역시 인도의 수출세 부과로 상승하며 아시아 지역에서 여러 식품의 가격이 동시에 상승하는 상황. 앞으로도 기후 변동으로 인한 재난이 빈번해질 가능성 있습니다. 중국 경제 우려가 늘어나면서 대형 부동산 업체, 비구이위안, 컨트리가든의 디폴트 가능성과 지방 정부의 부동산 업체 채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체들은 지역 정부에 큰 규모의 채무가 쌓여 있는데 이는 토지 사용료와 환급금 등의 지불로 인한 것입니다. 최근 부동산 업체들은 지방 정부에 빨리 채무 상환을 요청하고 있으며 중앙 정부는 이를 해결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둔화로 인해 부동산 세수가 줄어들어 지방 정부 재정 상황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민은행은 기준금리를 낮춰 경기 부양을 하고 위안화 약세를 막기 위해 시장 개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압력으로 인해 대만은 7월 수출 주문이 작년 동기 대비 12% 감소했습니다. 대만 언론은 이에 대해 보도하였으며 대만 경제부는 7월 수출 주문이 477억 3천만 달러로 작년 동월보다 65억 3천만 달러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대만의 월간 수출은 지난해 9월 이후로 11개월 연속으로 감소했습니다. 특히 화학품, 기계, 일반 금속, 플라스틱 고무 제품 수출이 각각 25.4%, 24.6%, 19.4%, 18.7% 줄어들었으며 다만 인공지능, AI 분야에서는 서버 수요가 증가하여 8% 상승했습니다. 미국 은행 5곳의 신용등급이 S&P에 의해 하향 조정됐으며 자금 조달 리스크와 수익성 약화로 신용 건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경고가 있었습니다. 중개예금에 대한 의존도와 부동산 위험으로 두 은행의 등급이 하향 조정되었고 금리 상승이 은행의 자금과 유동성에 부담을 주고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 보험 가입 은행의 예금이 계속 감소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추가로 S&T 은행과 리버시티 은행의 등급 전망이 불안정한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대형 은행들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경고도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의 파산으로 은행 부문 신뢰가 약화되었고 비상조치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러 은행에서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나 경제와 금융 정세에 대한 의견 교환을 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지난달에는 금융완화 정책 수정으로 장기금리 상한선이 올라갔으며 엔/달러 환율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엔화 약세는 미국과 일본 금리차 확대와 관련이 있다고 추측되며 최근에는 한 달러당 146엔으로 상승한 상황이다. 스즈키 슈니치 재무상은 외환시장의 움직임에 대응하겠다고 언급했으나 아직 정부는 직접적인 시장 개입은 하지 않았다. 이날 우에다 총재와 기시다 총리의 면담 소식이 전해지면서 엔/달러 환율이 다시 살짝 146엔을 넘어섰다. 중국은 코로나 제로 상황 후 경제 회복이 더딘데 우려하며 정부의 재정 수입도 감소하고 있다. 올해 1에서 7월 재정 수입은 작년과 비교해 11.5% 증가했지만 1에서 6월에 비해 증가율이 줄어들었다. 재정 지출도 작년 대비 증가했지만 1에서 6월에 비해 증가율이 감소했다.
중국 경제 지표는 부진하며 대형 부동산 업체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과 물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경기 회복 기대에 실망한 중국인들은 경제 미래에 대한 신뢰를 잃고 경기 반등 기대도 사그라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정부의 대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 둔화 우려로 저축 증가와 소비 감소, 대출 회피 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베이징시가 건설 농민공의 미지급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는 농민공에게 정해진 시간 안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임금은 전용 계좌를 통해 월별로 지급돼야 합니다. 이를 감독하기 위해 은행들은 계좌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이상 상황을 모니터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 내 농민공 수는 증가했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이주한 농민공의 임금 문제가 제기되어 해당 지방 당국들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지만 신흥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만큼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전략가들은 중국 경제가 신흥시장과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하며 중국의 성장 둔화가 다른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중국과 신흥시장 간의 이혼이 진행 중이며 중국과 신흥시장의 경제적 연결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현재 중국은 신흥시장의 주식과 채권에서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 경제의 영향력이 하락하고 신흥시장과의 상관관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의 거시적 문제가 신흥시장을 크게 끌어내릴 가능성은 낮다고 전해왔습니다. 스웨덴 부동산 대기업인 SBB의 신용등급이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에 의해 투기등급인 B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S&P도 이전의 등급을 CCC 플러스 사인으로 낮추고 부정적 전망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SBB는 부동산 가치 하락과 거래 수요 부진으로 인해 재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등급 개선을 위해 채권 만기와 유동성 조달이 중요하며 최근에는 경영진 개편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초저금리 환경에서 성장하다가 스웨덴 경기 침체와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제조업체들의 주가가 강하게 상승했다. 노바백스 주가는 13% 이상, 모더나 주가는 9% 이상 상승했으며 바이오엔텍 주가는 6% 이상 상승했다. 이들 주가는 이전의 백신 수요 감소로 인해 하락한 상황에서 오랜만에 상승했는데 백신 수요 증가와 새로운 변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 등이 영향을 미쳤다. 또한 오미크론 하위 변이 XBB 1.5분에 대한 백신 개발이 완료됐으며 부스터샷, 추가 접종, 권장과 다른 변이에 대한 감시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주식시장에서 백신 업체들의 주가가 상승하였다. 글로벌 금융권 종사자 대상 조사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드의 기준금리 인하는 내년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주요 동기는 금융시장 불안으로 추정됩니다. 조사 결과 기준금리 인하의 주요 동기로는 금융시장에 무질서한 약세가 55%로 가장 많았으며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고 있다는 견해보다 그렇지 않다는 견해가 많았습니다. 경제 침체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유로존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고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내년 1-3분기로 예상되었습니다. 금리와 인플레이션은 코로나19 이전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페드의 통화 정책은 긴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AI 컴퓨팅 분야의 선두주자로 주목받는 중입니다. 최근 주가가 빠르게 상승하며 눈에 띄게 성장했습니다. 이날 엔비디아 주가는 8.47% 상승하여 469.67달러에 마감하며 최근 3개월간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2023년 들어서만 주가 상승률은 220%를 넘어섰으며 이날 급등은 곧 발표될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엔비디아는 글로벌에서 다양한 국가와 거래를 진행하여 AI 칩 분야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로 인해 금융기관인 HSBC는 엔비디아 주식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여 $780로 제시했습니다.